진화란 뭐냐? 진화란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 교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반 학생들 한번 쫙 봐봐요. 옷을 한번 봐봐요. 획일적이에요? 다양해요? 아주 다양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내가 유니폼 이수령이 입던 거 노란 바탕에 빨간 줄 있고 검정 줄 있는 거 입고 하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빠요. 그런 사회는 이런 사회였는데 점점 사회가 어떻게 돼서 진화돼가지고 다양해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양해지는 겁니다 점차.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야 역사가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보가 꼭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은 내가 이거 하도 안 쪄서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잘 쪄질지 모르겠어요. 진화한 거야. 알겠죠? 얘보다도 진화한 게 얘예요. 근데 요거 학교에서만 안 쓰고 있지. 여러분들 다 쓰고 있잖아. 양말, 따뜻한 양말 있잖아. 그거 극세사. 얼마나 잘 젖었는데 이거. 학교가 가장 좋다니까 학교가. 집에서는 양말 만들어 신고 뭐 청소하는 거 다 이거 얼마나 잘 젖은 거.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젖어. 털 필요 없어요. 다 꺼져. 내가 무슨 뭐 장사치 같아 이거. 운영위원장 손 들어보세요. 이거 뭔지 알겠죠? 이렇게. 내가 칠판도 하나 사주고 가려고 그래. 칠판도 하나 아예 사주고 가려고 그래. 마이크도 하나 사줘야 될 것 같고 칠판도 하나 사주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 선생님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 얘기만 하고 내 이름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내 목소리도 이만큼 나오고 사 선생님 나레이션만 나와.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건지 지금 나오는 김이 아예. 그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한쪽으로 진보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놈들을 목적론적 사관이라고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목적론적 사관. 좀 어렵죠? 다시 하겠어요. 역사란 목표가 있다 이거. 목적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이걸 역사라고 봅니다. 되게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천지 창조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돼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무슨 천국이야? 종말이야 종말. 이게 와야 지옥 갈 놈, 천당 갈 놈 갈라져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때 말 잘 들어. 살고 싶으면 우리 인류 역사는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말이야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언제 종말이 올지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계속 겁주는 거야. 좀 있으면 종말이 올까? 좀 있으면 종말은 또 올 말에 종말한다고 또 미친놈들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 휴거 된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재산 다 바친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서양 놈들의 싸가지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의 에임, 목표를 향해서 하고 있다. 종말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폭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똑같은 게 말이죠. 마르크스 사관이에요. 사회주의 역사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기독교가 어쩜 이렇게 똑같지 몰라요. 천지 창조에서 시작됐듯이 이 마르크스 사관도 우리 인류 역사는 원시 무슨 사회? 공산사회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오죠? 고대 무슨 사회? 노예제 사회. 중세 무슨 사회? 봉건제 사회. 그죠?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다시 뭐가 온다고? 사회주의가 온다. 사회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는 게 뭐라고?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해져 있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얘하고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역사의 방향을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일직선적인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역사다라고 보는 것을 뭐라고? 목적론적 사관.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처음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걸 안 가르쳐. 이런 걸 도무지 안 가르쳐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이렇게 역사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란 과거로 하고 있다. 이게 복구주의 사관입니다. 뒤로 후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인 역사관들은 되게 항상 기준이 과거에 있어요. 옛날 공작계에서 계시던 또는 주나라 때의 역사가 가장 좋은 역사야. 주나라 때의 역사가 최고 좋은 역사야. 라고 옛날로 돌아가는 기준이 항상 언제예요? 과거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 싸가지 없어. 옛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복구주의적인. 그죠? 놀라운 일은 5학년, 6학년들이요. 3, 4학년한테 욕하면 싸가졌다고. 아주 웃기시더라 애들이. 진짜 가짜는 것들이 말이죠. 2학년 차이가 딱 거기서 차이가 난다니까요. 4학년하고 5학년하고 차이 납니다. 3학년하고 4학년 별로 차이 안 나요. 아주 묘하게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가면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얘들이 막 욕을 막 씹어 자기 동생들. 내가 볼 땐 다 똑같은 놈들인데 쟤들 막 싸가지고 밥맛이에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준이 과거의 기준을 두고 과거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그 과거를 늘 그리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복구주의죠. 알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얘기한 게 그 바람난 서울공대 교수 얘기 가운데 이충훈 교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다 우려먹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파동이 있다 이거야. 이게 순환이죠. 순환. 역사란 흥망성쇠가 있다. 이렇게 순환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순환사관을 주장한 사람이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어요. 서양에는 누가 있느냐? 슈팽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생전 처음 들어봤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다시는 안 들어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슈팽글러. 이 슈팽글러는 우리 인류 역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 계절처럼 계절을 순환하잖아요. 이렇게 반복 순환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슈팽글러 이외에도 토인베라는 이런 분들도 토인베도 문명이 순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명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 문명의 주인공이 이집트라든지 이런 쪽에 있었는데 점차 뭐 이렇게 점점 돌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더니 다시 태평양 건너서 일본을 건너서 드디어 우리나라에 왔다. 우리나라 올 것이다라고 이미 1960년대에 벌써 이런 주장을 한 분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충훈 교수님의 그런 주장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한 나라의 가장 최고 학부에 IT 전공하시는 그 박사님이 한 얘기를 무심코 흘려듣고 이건 그냥 학문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우스갯소리야 이런 정도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가 상당히 역사적인 통찰과 어떤 성찰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에는 누가 있느냐? 동양에는 이렇게 역사를 순환관계로 본 사람이 맹자입니다. 말로 한번 해보세요. 맹자. 많이 들어봤죠? 이 양반은 친하죠? 맹씨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 있던데 맹 손 들어봐. 조상이죠? 그래요. 조상이래요. 그런데 동양적 순환사관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본 거야. 그냥 구경만 하세요, 여러분들은. 중국의 역사는 하 해봐. 뭐? 하. 아니 따라하지 말고. 그다음 뭐? 주. 그죠?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그다음 뭐가 왔다고 그랬죠? 춘추하고도 또 무슨 시대? 전국시대로 왔다. 혼란기가 왔죠? 혼란기를 살고 있던 이 춘추 전국시대의 여러 사상가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들의 패밀리들을 백가라고 해요. 백가. 오케이? 여러분 어떨 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상들이 나와요? 안정기 때예요? 혼란기 때예요? 혼란기 때입니다. 혼란기 때.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이 혼란은 이 사회 현상을,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라는 방법론적 고찰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각자 제자니까 제가 한자로는 이게 제가 이렇게 쓰고요. 자는 사람이죠. 여러 이게 올이야 올 모든 사상가들을 말해요. 제자. 그리고 이 제자 백가 가운데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유가죠. 유가. 그죠? 유교. 또 뭐? 네? 그래요. 도교. 또 뭐? 법가. 또 뭐?
그래요, 국가. 이 대표 선수들이 이래요. 대표 선수들이요. 중국의 제자 백과 가운데 그 당시 제일 영향력이 셌던 사람들이 이 사람. 이 중에 누가 제일 영향력이 셌을 것 같아요? 춘추 정부 시대에? 유교였을까요? 네? 법가였어요. 법가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비자하고 상황, 이사 이런 사람들이 시를 했죠. 법가 사상을 실천해냈죠. 누구를 가서 설득했어요? 진시황제를. 그래서 진시황제가 법가를 통해서 춘추정치를 통일했잖아요. 요거 통일한 게 누구라고? 진시황 이 가지고 통일했어요. 나머지는 사실 그 당시 공자는 별 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공자보다 한참 동생인 맹자도 별 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안 팔렸어요. 지금 와서 우리가 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개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70명 됐어요. 저는 80명 넘어 지금 보니까. 공자 제자들이 한 70 몇 명 됐어요. 그 중에 진짜 똑똑한 사람 한 7명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70여 명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 백가상 가운데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중국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누가 많이 끼쳤냐면 유교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법가였어요. 도교는 주로 누구예요? 노자, 장자. 이쪽은 중국의 예술 쪽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알겠어요? 무의자, 연설 그러잖아요. 문과는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죠? 이런 행동대회랄까 좀 공산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요즘 말로는 반전, 반핵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와 마찬가지로 약한 놈들이 당한 꼴을 못 봅니다. 야, 저 새끼들이 괜히 강한 놈들 만네 무조건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가서 싸워주자 해서 간 사람들이 누구야? 묵가예요. 이런 정도로 묵가는 대단한 그 사상가였어요. 나는 묵가를 개별적으로 제일 좋아해.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춘추전국시대 혼란기 때 여러 사상들이 나왔고 이 혼란기를 극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진시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제는 쉽게 말하면 독재하다가 그냥 망했죠. 독재를 어떻게 했어요? 만리장성 쌓느라고 말이야. 사람들 잡아다가 마구 부려먹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 뭐 있잖아. 여자애 나오는 거 그죠? 뮬란 그런 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진시황제 때 한 짓이에요. 위에서 막 흉노적이 쳐들어오니까 그 흉노를 막겠다고 거기다가 그 만리장성 축조한다고 사람들 잡아다가 마구 부려먹었어요. 사람들을 그냥 부려먹은 게 아니야. 세금 뜯어가고 잡아다 일시키고 흥선 내용군이 경복궁 쌓느라고 하느라고 비슷해요. 경복궁은 조그맣지만 얘는 말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망하죠. 그리고 진 다음에 누가 등장했다고? 한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 중국의 하나의 정통왕조가 등장했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보시면 이미 이때 맹자가 야 내가 말이야 좀 살아봤는데 앞으로 역사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주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그런 봉건왕조죠. 봉건왕조가 붕괴되더니 분열기가 오더라. 분열되더니 통일되더라. 라는 것을 예측했어요. 그죠? 다시 지난 교체기 이후에 뭐가 왔다고? 위, 초, 오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이걸 통일한 게 위에서 나온 서진이었고 그 다음에 서진은 누구의 침략으로? 오호가 쳐들어와서 16개 나라를 세우자 예, 동진으로 양쯔강 이남으로 내려왔다. 기억나시죠? 다 했던 거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 양쯔강 이남에 이미 5나라가 있었고 동호, 송건이 세운 동호 거기에 동진이 있었고 동진 다음에 송, 제, 양, 진 이렇게 6개 왕조가 있어. 이게 육조 문화 그래요. 되게 예술이 발달하고 시, 서, 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달합니다. 중국에. 알겠죠? 중국의 북종화, 남종화 그러는데 이게 남종화. 알겠어요? 그럼 이제 5호 16국이 서진을 그 무너뜨리고 여기에 뭘 세웠어요? 5호 16국을 통일한 게 북이야 북이. 북이가 다시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고 동위에서 북제가 나오고 서위에서 북조가 나오고 북조의 외척이었던 누가? 양견이 589년에 요걸 다 통일한 이게 뭐야? 수. 그러나 수나라는 문제. 수, 양제. 특히 수양제는 대운하를 건설하느라고. 운하를 건설하느라고. 또 수양제는 고구려를 침공하느라고. 그죠?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사람들한테 인신을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금방 망하더라. 금방.
그 다음에 수 다음에 어떻게 되죠? 수가 금방 망하고 이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은 혼란을 극복한 나라는 혼란을 극복한 나라고 너무 서둘러요. 너무 강압적이고 백성 통제를 세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풀에 금방 망해.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항상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막 전성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서둘러서 A를 전성기로 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잘 다독거려서 알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성장 욕구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급하게 몰아붙여가면 금방 망합니다. 지풀에 그냥 꺼부러져요. 마치 진시 황제가 망하듯이 마치 수나라가 망하듯이 금방 망하고 그 다음에 진짜는 누구냐? 당나라. 이 동아시아 대제국을 건설하죠. 그 당시 당나라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이렇게 보세요. 한 나라가 망하고 이 대분열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위, 동진서진, 진, 위, 진, 얘를 북조, 얘를 남조라고 그래. 이 이유를. 그래서 무슨 시대라고? 남북조 시대라고. 말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사에 위진 남북조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위진 남북조가 뭔지를 알지. 외워갖고 될 문제예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못 가르칩니다. 이 북조를 어떻게 다 가르쳐?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배워. 너 그것도 몰라 하면서 막 그러는데 실제로 모를 수밖에 없죠. 지가 안 가르쳤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위진 남북조 시대. 자, 분열기가 왔어. 통일했어. 통일왕조는 금방 망해. 그 다음 뭐가 온다고? 당나라. 당 다음에 또 뭐가 올 거예요? 해봐요. 5대 19개 혼란기. 절도사 출신 조광윤이가 결국은 이걸 통일하죠. 5대 19를 통일하는 게 누구야? 송. 조광윤입니다. 송 다음에 뭐?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 이 송나라 놈들은 군인이 없었어요. 되게 문신들이 나라를 다스려. 이걸 문치주의라고 그래. 맨 과거 봐가지고 시험 봐서 올라온 문신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 북쪽에서? 요, 터란, 서하, 탕구투족, 그 다음에 금, 여진족. 애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느냐? 해가 다 삥 뜯겨. 제발 이거 죽게 때리지 마세요. 돼요. 은을 수십만 냥씩 보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창검으로 국방력으로 막아요? 돈으로 막아요? 돈으로 막아요. 그러다가 망하죠. 결국은 송나라. 그리고 송이 망하고 몽골족이 먹습니다. 중국을. 그게 뭐야? 원이죠. 원. 그 다음 뭐? 명. 주원장이 명을 세우죠. 그 다음 뭐? 청. 끝이야. 이게 중국 역사 다 했어요. 우리가 몇 분 만이죠? 얼마 만이죠? 금방 다 하잖아요. 중국 역사. 됐죠?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거 보세요. 이 맹자가 여기까지 살아보지도 않은 맹자가 딱 보니까 아하, 통일이 되면 분열이 오고 분열이 되면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면 다시 분열이 오고 이것을 맹자식 표현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의 태평성대가 지나면 한 번의 난세가 온다라고 읽어봐. 뭐라고? 일치일난설이야. 이게 유명한. 들어보셨죠? 다시 하겠어요. 한 번의 치세가 오면 한 번의 혼란기가 온다 이거야. 이게 중국 역사를 다 살아본 맹자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춘추전국 시대 한 번 딱 보니까 이런 팩터로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순환돼 갈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어요. 맹자가. 알겠어요? 이렇게 그 순환사관을 주장한 사람들이 슈팽글러나 또는 뭐 그 맹자나 이런 사람 이외에도 우리나라로도 이렇게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또 흥망성쇠가 거듭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역사 공부를 해야 역사가 재밌고 할 맛이 나요. 아,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자, 위, 촉, 오 나왔어요. 5, 16국, 서희, 동이 쫙 했죠? 수당, 수나라가 통일한 게 589년이에요.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절대 숫자에 강박관념을 갖지 마실 것. 그 다음에 당나라 618년. 우리는 이거 보세요. 중국이 이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을 때 우리는 겨우 뭐야?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밖에 없었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중국이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밖에 없었어요.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뛰어난 사상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갈등을 하고 뭔가 고민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뭔가 헤쳐나갈 자기 나름대로 방식과 스타일과 패턴을 찾아요.
엄마들이 다 해결해 줘 버리면 엄마 없이 못 사는 그야말로 마마보이 그 캥거루족이 됩니다. 캥거루족.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처럼 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별로 걱정 안 돼요. 이미 다 결정돼 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 6살 때 이미 성격 결정 다 됐고요. 학교 다 끝냈고요. 남편 다 생겼고요. 이제 뭐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 아이들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된 관심은 엄마들보다는 오히려 그 엄마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마음이 답답한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경쟁체제로 몰고 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제 형네 아들이 있어요. 그 며느리가 있겠죠? 저한테도 이제 조카 며느리인데 그 아들이 또 있어요. 손자죠? 저한테도 손자예요. 근데 이 손자가 저한테 왔어요. 저를 제일 좋아해요. 할아버지 같이 안 생겼잖아요. 근데 이름은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동급인데 자기랑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와서 좋아합니다. 띠동갑이야. 98살 차이 나는 띠동갑이래요. 되게 친하게 지내요. 근데 나한테 와서 이러 할아버지 왜? 엄마가요. 학원을 8개나 보내요. 뭐 보내? 피아노, 태권도 뭐 해가지고 도합이 8개. 그래서 불렀어 며느리를. 야, 너 앞으로 학원을 다 끊지 않으면 나하고 연을 끊자. 내가 다음에 올 때까지 지금 추석인데 설이 올 때까지 다 정리해라. 그래서 피아노하고 음악, 예체능은 나 봐주겠다. 나머지 하여간 공부와 관련된 걸 보내면 너는 나를 작은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다 끊었어. 몇 학년? 어? 몇 살이에요? 48살 차이 난다니까 나랑. 12살. 아니 애기가 48살 차이 난다고. 애가 몇 살이에요? 10살이 10살. 계산 안 돼. 아 내가 58년 개띠라니까. 그러니까 10살 차이 나죠. 그러니까 48살 차이 나죠. 10살이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3학년이요. 여러분 애들하고 비슷하죠? 네. 3학년이야. 다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얼굴이 달랐어요. 키가 이만큼 컸어요. 그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데도 안 나죠. 지가 좋아하는 것만 다니는데 지가 좋아하는 거. 너무너무 이뻐요. 좋아 죽겠어요. 하나도 꿀리지 않고 누구한테 기죽지 않고 공부 못하냐. 공부 잘한대 그래도. 안 다녀. 알겠죠? 선생님이 이뻐고 학교 가는 무슨 얘기도 이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고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고민거리가 있으면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끝나고 12시 반에 밑에 밥 먹는 데 있죠?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루에 한 5명 정도만 예약을 받아가지고 개별 상담을 해서 아이 문제를 다 해결하겠어. 똑같은 방식일 거야. 나랑 인연을 끊으려면 이 강의를 계속 듣고 싶으면 학원을 끊고 이렇게 합방할 거예요. 아니야, 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요. 다 달라. 아이마다 다르고 집안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캐릭터가 다 다르고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특단의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을 계획한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답사가서 이것도 좀 보여주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해결책을 찾아주고 이렇게 직접 처방하려고. 돈 안 받아. 아무것도. 다 무료입니다. 알겠어요? 네. 들어가겠어요? 자, 고구려부터 다시 갑니다. 복술이니까요. 복술. 이세기 태조왕 바로 보이죠? 이 책이 좋은 점이 그냥 바로 시각적으로 다 보인다. 밑에 가보세요. 태조왕 업적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줄만 그으세요. 이세기 태조왕 때 뭐라고요? 중앙집권 이제 스타트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깃틀 마련 이렇게 표현했어요. 표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다음에 만주로 진출했어. 만주 진출 이런 것도 뭐라고요? 정복 사업이 시작됐구나 이런 표현의 발음 아닙니다. 그죠?
옥저 정복 나왔죠? 낭낭 압박 그래요. 안주 정복, 옥저 정복, 낭낭 압 정복 그럼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무슨 재밌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표현을 늘 바꾸는 거야. 진출, 압박, 정복 이런 식으로요. 그 말이 전부 다 그 말이에요. 뭘 시작했다는 얘기야? 우리 한마디로 영토 정복 사업을 시작했다. 고대국가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했네요. 이 말이 나오면 또 뭐라고 그랬죠? 왕권 강화라고 그랬죠. 그냥 세습이 아니야. 형제 상속이에요. 그러면 왕권이 더 강화, 덜 강화? 아직은 덜 강화. 무슨 상속이 돼야 진짜 강화? 부자 상속이 돼요. 나중에 고국천왕 때 가야 부자 상속이 된다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미천왕 313년 낭낭 축출했습니다. 보이죠? 미천왕 보이죠? 그 다음에 371년 소수림왕, 384년 소수림왕. 이때가 되면 어때요? 이제 드디어 소수림왕 때 불교 동그라미 외우지 마. 외우지 마세요. 다 있어요 머릿속에. 율령, 관포, 태학.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입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역사상 등장하는 최초의 국립대학이 뭐라고? 고구려 태학이었어요. 어느 왕 때? 소수림왕 때. 알겠죠? 고구려 소수림왕 때. 굉장히 우리는 교육에 힘을 쏟은 민족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대단한 민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강력한 중국 옆에 붙어가지고 안 망한 나라가 없다니까. 거란, 몽고 지금 간신히 유지하고 있죠. 몽고가 한때 세계 거의 뭐 대륙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몽고가 지금 어떻게 가다가다 붙어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 틈바구니 끼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거란 있습니까? 만주족 있어요 지금? 여진족 청나라. 그 청나라 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만주족 아닙니까? 근데 다 중국에 동항해버렸어요. 근데 중국 밑에 그냥 중국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 영토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중국과 맞짱 뜨고 있습니다. 축구는 우리가 저 앉아요.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축구만 보면 공황증 걸려가지고 공포의 한국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전통이야 이게. 중국이 좀 이따 할 겁니다만 113만 대군을 긁고 수나라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졌어요 안 졌어요? 쪽수는 이길 수 없어. 우리 민족은 기가 세거든. 바람개비 얘기했잖아. 바람개비. 너네는 기다리고 대륙적 기지를 가지고 만만대하고 있어라. 우리는 개박살낸다.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작지만 셉니다. 그걸 믿으세요. 중국 두려울 필요 없어요. 큰 놈은 큰 놈 나름대로 약점 있기 마련이야. 작지만 우리는 또 강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아서 우리가 너무나 성질이 급하고 마구마구 몰아붙이고 그런 면이 단점이긴 하지만 그것이 교육에 잘 투여됐을 때는 굉장히 그 산출 효과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부터 정보 그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아직도 그런 교육을 주입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손해볼 문제가 아니야. 다시 돌아갑니다. 율령, 태학 전부 다 소수림왕 때. 그러면 전성기가 온다고 그랬죠? 광개토 대왕, 장수왕 이때가 전성기입니다. 몇 세기라고요? 5세기. 여러분 보세요. 5세기부터 비로소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뭉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삼국항쟁기예요. 그 전에 4세기는 왜 삼국항쟁기가 아니냐? 4세기는 신라가 아직 어린애야. 싸움에 끼어주지 않았어요. 4세기 때 신라는 어땠어요? 겨우 백제하고 가야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누구한테 일렀어? 광개토대왕 형한테 일렀죠. 그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한편에 빌붙어서 나라를 유지해 갔었지 세 나라가 서로 맞짱 뜨고 싸우진 않았습니다. 세 나라가 서로 맞짱 뜨고 싸운 건 몇 세기부터라고? 5세기. 이때 누가 주인공이었다? 고구려가 주도하고 있었다. 고구려 주도기. 그래서 광개토왕, 장수왕 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까지 주도권을 장악했던 급초광 이후에 백제가 이제 계속 후퇴하죠. 그래서 개로왕은 장수왕한테 죽음을 당했어요. 그죠? 장수왕이 죽인 임금이 누구라고? 개로왕이에요. 근초광 보세요. 백제 근초광. 그 유명한 근초광이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고구려 누구를 죽였다고 그랬죠? 고국 원왕을 죽인 적이 있어요. 갚아준 거죠. 다시 원수를 갚은 겁니다. 장수왕은 개로왕을 죽이고 결국 장수왕의 한강유역 진출, 남하 정책 때문에 어디로 밀려났어요? 문주왕 웅진으로 천도. 몇 년? 475년. 내가 연대는 잘 얘기하지 않는데 475년이니까 몇 세기? 5세기. 백제 어느 왕 때? 문주왕 때. 어디로 천도했어요? 웅진으로 천도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공주하고 부여 이 문화재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 또 등재됐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웅진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와봤습니다. 백제 2세기 고해왕 때, 그 다음에 3세기 고해왕 때, 4세기 근초왕 때 보세요. 밑에 정복사 마하를 정복하고 평양을 공격해서 누구를 죽였다고? 고건왕을 죽이고 해외 진출 요서 산둥 머릿속에 그림 그려집니까?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글자 보고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의 진출 그죠? 그리고 왕권이 강화돼서 백제도 이제 부자 상속이 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침략 때 불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 뭐냐? 예, 그 다음에 고구려의 등살 때문에 남쪽으로 문주왕 때 천도한 다음에 결국은 문주왕 때 공주로 천도한 이후 무령왕 때까지 공주에 있었습니다. 이 무령왕은 22담노제라는 것을 설치해요. 이게 뭐냐면 지방에 왕의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파견 보내요. 왕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친척이에요. 친척. 알겠어요? 그래서 왕족을 파견해서 백제가 지방 22곳을 다스렸는데 이걸 뭐라고? 담노라고 합니다. 22담노.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남조 나왔죠? 아까 했잖아요. 남조 이거 봐. 옥, 동진, 송, 제, 양, 진. 양쯔강 이남에 있던 왕조를 뭐라고? 양쯔강 이남이라고 해서 강남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양쯔강 이남을 뭐라고? 강남 그래요. 그 중국의 양쯔강 이남 강남 지방에 나라가 몇 개 있었다고? 6개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육조예요. 그 육조 가운데 누구? 양나라와 친했던 임금은 그러면 무령왕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양나라와. 알겠죠? 양나라와 친했었다. 남조랑 백제는 주로 남조랑 친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남조는 되게 예술이 발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제 문화가 아주 화려한 그런 금동대학로 같은 그런 예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로 남조에서 아까 얘기한 도가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금동대학로 보면 불교적인 영향도 있지만 되게 도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로 남조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의 아들 성왕은 다시 옮겼습니다. 나라를 옮겼으니까 수도를 옮겼으니까 되게 중요하죠. 다시 봐봐요 여러분. 백제만 봐봐. 수도를 여러 번 옮겼잖아요. 백제는 한강에서 어디로 갔다고? 문주왕 때 400 몇 년? 475년 문주왕 때 공주로 옮겼고 다시 성왕 때 어디로 옮겼다고요? 네, 사비로 천도했다. 백제 성왕 때 남조와 교류를 또 확대합니다. 남조가 2번 나왔습니다. 무령왕 때하고 언제? 성왕 때 관제를 정비해서 22부 5부 5방제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라의 한강 유역 상시 신라 동그라미 어느 임금? 신라 어느 임금? 진왕이었죠. 진왕. 신라 진왕 때 진왕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하더라. 그 다음에 신라는 가장 늦게 출발 4세기 내무랑 때 봤습니까? 자, 내무랑 업적 봅니다. 밑에 내려가서 중앙집권 기틀 스타트. 경북 일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김씨 왕이 독점 마립간 동그라미 생각 그냥 따라하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그 이전에 뭐였어요? 순서대로 해봐. 맨 처음에 뭐? 박역거세 거서간 난해 차차우 유리 이사간 매물 마립간 이 순서예요. 그래서 고유 왕명을 쓰던 때에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고구려의 군사력에 의존 동그라미 고구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름 써봐. 누구예요? 어느 왕이요? 광개토대왕 도움이죠. 기억나십니까? 내무랑 때 광개토대왕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고구려 뭘 받았다? 다시 고구려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 뭘 받는다? 간섭을 받는다. 헬나라 감나라 간섭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구를 격퇴했어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원조로 경주에 호우총이 있고 또 뭐? 광개토대왕이 남긴 그릇 뭐? 호우명 그릇도 있다. 기억나시죠? 그러던 약체 신라가 지정왕 때부터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요. 나라 이름도 중국식으로 뭐라고? 신라로 바꾸고 임금을 부르던 칭호도 마립간에서 뭐? 왕이라는 중국식 칭호로 바꾸고 그리고 이사부를 시켜서 무상국을 복속하더라. 됐죠? 그 다음에 신라는 법흥왕 때 병부를 설치하고 상대 등을 정비하고 이거 뭐야 전부 다? 관제를 정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을 정비했단 말입니다. 율령, 법을 받아들였어요.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법흥왕이야. 알겠죠? 진짜예요. 불법 그러잖아요.
불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보입니다. 법보, 불경. 알겠어요? 그래서 법풍왕입니다. 그 다음에 골풍제도를 완비하고 금관가야 정복. 기억나시죠? 대가야는 누구한테 망했다고? 진흥왕에게. 금관가야는 누구한테 망했다고? 법풍왕에게. 알겠죠? 그래서 금관가야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김해. 대가야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령. 알겠죠? 고령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무슨 고분이라고? 양전동 고분이 아니라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지산동 고분이요. 착각했어요. 양전동에 암각하가 있습니다. 고령 양전동. 그거랑 헷갈렸어요. 알겠죠? 고령 무슨 고분? 지산동 고분. 김해에는 뭐가 있냐? 김해에는 대성동 고분이었어요. 이 고분 두 가지를 구분해 주세요. 다시 합니다. 다시 하겠어요. 4세기 전기가야의 맹주는 누구라고 그랬죠? 금관가야. 그 금관가의 유적지가 뭐가 있다고? 대성동 고분. 이렇게. 다시 5세기 이후에 대가야의 맹주는 어디라고? 무슨 가야? 대가야. 그죠? 대가야는 지금이 어디라고요? 고령. 고령의 유적지 뭐가 있다고? 지산동 고분. 정리됐어요? 내가 헷갈려서 그래.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김해 무슨 고분? 김해 대성동 고분. 고령 무슨 고분? 지산동 고분. 이렇게 분리수거. 알겠죠? 됐어요? 끝.